네, 안녕하세요. 중등 역사 1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고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호흡을 나누는 거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통일신라가 막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예, 항상 무너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중앙 정치가 잘 안 된다는 거. 그죠?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서로 그 왕위 다툼, 그 왕위 다툼의 어떤 첫 출발점에 있었던 난이 뭐였냐면 바로 김헌창의 난.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김흠돌의 난은 바로 통일신라 그 신문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김헌창의 난은 바로 신라 말기, 신라가 무너지는 어떤 그 출발점에 있는 사건이었다. 자, 이 김헌창의 난을 필두로 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죠. 이러니 중앙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방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방에서 여러분들 민중봉기, 원종애노의 난, 원종애노의 난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호족들이 또 성장을 합니다. 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결합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 이 호족들이 지향했던, 호족들을 지지해줬던 그 이론적 토대가 뭐였냐면 바로 선종과 그리고 풍수지리였더라. 풍수지리,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이 호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과 후고구려를 세웠던 바로 궁예가 있는데, 궁예는 나중에 이제 왕건으로 교체가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 천년의 역사의 그 끝자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신라의 모습이라면, 이게 신라의 모습이라면 이 위쪽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남국의 모습이라면 북국의 모습도 있어요. 그죠? 북국. 오늘은 바로 이 북국, 바로 발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이 내용입니다. 14강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발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발해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이 건국은요, 자, 누가 건국을 했냐면 대조영. 고구려는 여러분들 성씨가 뭐였죠? 고구려 지배층들은 고씨였습니다. 맞죠? 발해의 성씨는 누군가요? 발해의 성씨는 대씨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여러분? 신라의 성씨는 김씨, 고려의 성씨는 왕씨, 조선의 성씨는 이씨. 네, 그렇게 뭐 그 정도 상식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해는 이 대씨가 이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대조영이요, 고구려 유민과 그 말갈인을 이끌고 지린성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바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발해가 우리 역사에 편입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 연결되면서 우리 역사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저는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좀 계속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일신라라는 용어만 써버리면 발해의 역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 이렇게 하나를 묶어가지고 우리 역사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북국 발해, 대조영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 고구려 계승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발해 공부할 때는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대조영이 세웠고, 그 다음이 무왕, 그 다음이 문왕, 그 다음이 선왕.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좀 가셔야 돼요. 요렇게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셔야 되는데, 무왕 싸울 무자야.
뭔가 많이 싸웠겠다 느낌이. 문왕 그럴 문자야. 뭔가 좀 이렇게 좀 싸우는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교류하고 뭐 좀 이렇게 학문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 느낌이 오시죠? 선왕 앞서가는 모습들, 잘 나가는 모습들,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이 한번 가져가시면서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요 흐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무왕입니다. 자, 무왕 뭔가 싸우는 느낌이 들어. 당일 산둥반도를 역시 공격하네 느낌이 그러네. 왜냐면 여러분들 이런 이름들은요 그 왕이 죽고 나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업적을 바탕으로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성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왕의 어떤 행적이 대충 보여요. 무왕, 싸울 무자, 공격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선제 공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썼던 연호가 뭐냐면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가끔 여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그 무왕 때의 연호, 문왕 때의 연호, 선왕 때의 연호를 묻는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안, 무왕 때는 인안. 싸울 묻자, 무인이야 무인. 무인이야.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시면 되겠죠. 그죠?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무왕이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당나라와 굉장히 대척점에 있었던, 당나라와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무왕입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발해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죠? 당나라예요.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요, 당나라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왕은 당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음은 어느 왕이라고 했죠? 무왕 다음이 문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문왕. 자, 이 문왕은요, 일단 그럴 문자야. 뭔가 좀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그 말로써 좀 이렇게 교류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당의 문물을 수용하고요. 삼성 육부제도, 상경성, 당의 장안성을 모방을 해서 만드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당의 장안성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주작대로라는 거예요. 주작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사방위신이 있어요. 사방위신. 저쪽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 주작,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궁궐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궁궐터가 있죠? 궁궐터가 있으면 남쪽 이쪽 이 주작, 남주작 이쪽에다가 대로, 길을 쫙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작대로예요. 아주 곧게 뻗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당나라 장안성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남주작에 해당하는 문이 어떤 문인지 아세요? 광화문이잖아. 그 광화문 앞길에 여러분들 어때요? 세종로 쫙 뻗어 있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 길.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작대로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을 이때 발해에서 상경성이라고 하는 도읍지에서도 이렇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을 해가지고 이런 그 길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요건 여러분들 발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 일본도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성곽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당나라의 영향이라고 하는 게 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당나라의 어떤 그 율령 제도라든지 당나라의 어떤 이런 뭐 장안성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또 한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도 역시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 비록 이 발해가 당나라와 부딪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이렇게 또 수용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 항상 싸운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라도 원수죠. 당나라도 원수지만 신라도 원수. 왜냐면 신라 나당연합이 돼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나라가 발해니까 발해는 당연히 신라와도 사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문왕 때가 되면
당나라와도 친선 관계, 그리고 신라와도 이제 교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 길도 따죠. 신라로 가는 길을 개설하고 있더라. 그리고 도읍을 상경으로 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썼던 연호는요, 대흥이라는 연호가 되겠습니다. 아주 크게 흥해라. 이게 중국의 어떤 문물도 받아들이고 신라랑 또 이렇게 교역을 하면서 크게 흥해라 라고 하는 대흥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무왕 같은 경우에는 무인, 인안이라 그랬죠. 문왕은 크게 흥하라. 잘 나가는 시대. 바로 대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마지막 왕, 선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왕은요, 드디어 이제 선왕 때가 되면은 이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토지를 선왕 때 이뤄내죠. 이때 연호는 건흥입니다. 아주 흥해라. 건흥이란 연호를 썼고요. 그리고 발해의 전성기예요, 이때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발을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선왕 때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고요. 무왕이 당나라와 공격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문왕 때는 교류하는 모습들, 그리고 선왕 때가 되면 드디어 이제 전성기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해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멸망을 한번 볼까요? 멸망은 여러분들 패턴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 당연한 거. 이거는 신라는 왕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죠? 발해도 똑같아요.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있었고요. 국력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하냐면 바로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 발해 멸망에 또 이런 원인을 대는 학자들이 있어요. 발해 멸망의 원인은 백두산이 폭발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 백두산이 폭발해요. 여러분 백두산 천지 있죠, 천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터져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폭발이었다. 바로 그 백두산의 폭발로 발해가 그냥 잿더미로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백두산이 지금 또 터진답니다, 여러분들. 어떡하지? 괜찮을까? 네, 지금 백두산 여러분들 계속 움직이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지금 좀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죠. 거의 한 1000년 주기로 한 번씩 터진다고 하네요. 지금 1000년 됐어요. 이게 지금 1000년 전이잖아, 지금 발해가. 그죠? 지금 2000년, 2017년, 2018년 1000년 주기로 지금 오잖아요. 터질 때가 됐대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대요. 여러분 잘하면 백두산이 터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모습은 전 장담 못하겠어요.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백두산이 그 위력이 엄청나대요. 어느 학자들이 이렇게 발해 멸망, 그 잘 나갔던 발해 멸망의 원인을 백두산 폭발로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 위력이 엄청나겠죠, 여러분들. 네, 어쨌건 간에 근데 역사에서 그렇게 다르진 않고요. 이렇게 거란의 침입으로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흥운동합니다. 발해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벌여서 실패하고요. 왕족과 일부 유민들은 어디로 망명하냐면 그 밑에 통일신라 후삼국 시대 그 뒤를 이었던 바로 고려 있죠. 고려로 망명하는. 그래서 고려야말로 실질적인 통일국가였다. 이렇게 발해까지 이제 유민들을 합류시키면서 실질적인 통일국가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발해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해 중앙 행정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발해라는 나라는 내가 얘기했지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발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첫 번째 축은 뭐냐면요. 바로 고구려의 계승이에요. 너무 중요해. 고구려의 계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당의 영향이에요.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요 두 가지. 그럼 고구려를 계승한 건 뭐고 당의 영향을 받은 건 뭐야? 라고 나누어서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먼저 고구려를 계승한 거, 당의 영향을 받은 거, 이거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중앙행정. 아, 이건 당의 영향을 받았네. 당나라가 당시 그 행정 그 요소가 어떻게 됐냐면 삼성육부였거든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삼성. 그 다음이 육부는 뭐였냐면 당나라의 삼성은 원래 이거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에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뭐 다 알 필요 없어. 그냥 성성성이야. 그리고 이제 육부가 이제 2호 예병 형공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삼성 육부 조직을 가져는 와. 근데 이름은 달라.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발해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으로. 그리고 육부 2호 예병 형공을 충인의지 예신부로. 독자성이죠. 가져는 왔는데 똑같이 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당의 삼성 육부 수용 이런 것도 당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운영과 명칭에서는 독자성을 또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대내상. 이 대내상이 바로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돼요. 발해의 국무총리는 대내상입니다. 대내상입니다. 대내상. 대내상입니다. 발해의 국무총리입니다. 대내상. 정당성 아래 육부가 설치되었고요. 육부의 명칭에 따라 바로 유교 이념. 왜냐하면 충인의지의 신 이게 지금 육부야. 여기 그래서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육부를 구성했는데 이거 충인의지의 신이니까 이거는 바로 유교 이념을 그대로 반영한. 유교에서 제일 중시 여기는 어떤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유교 이념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당성 아래 육부가 설치되었다. 발해의 삼성 육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너무 넓어. 이 나라 너무 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고요. 발해예요. 발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발해였다라는 거. 너무 넓어. 왜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왜 만주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지만 이 발해는 연해주 지역까지 만주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까지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영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슬퍼. 지금 중국은 발해가 자신들의 역사래. 러시아도 발해가 자신들의 역사래. 우린 당연히 우리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영토가 걸쳐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해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잊으면 여러분들의 역사가 지워지는 거야. 중국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러시아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야 돼. 역사가 중요한 게 이런 거라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시험을 봐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역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뒤에 오는 사람도 기억 못하죠.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의 역사, 러시아의 역사로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야. 잊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자, 너무 넓어. 그래서 5경 15부 62주. 와, 지방을 이렇게. 이 5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수도의 역할을 하겠죠. 그죠? 15부 62주. 15개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 다시 62개의 주로 수도를 15개로 나누고 지방을 62개의 주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 주 아래 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했더라. 와, 엄청나네요.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방행정조직이 몇 개로 나눴어? 지방을 9개 주잖아. 구주 5소경에서 9개로 나눴잖아. 발해는 몇 개야? 62개. 그러니까 얼마나 넓다는 얘기예요. 그죠? 엄청. 신라 군대 발해 62. 와, 엄청나게 넓은 나라였구나 라는 비교가 되죠.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행정구역인 촌락은요, 대부분 토착 세력인, 근데 이게 이 발해가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배층은 고구려인들이 많아요. 근데 피지배층은 말갈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갈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어떤 그
구성 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토착된 말간인으로 구성되었고 말가린 수령이 다스리도록 하여 고구려인과 말가린의 조화를 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 관계를 잘 보세요. 요 말가린이 이제 나중에 여진족이 되는 거예요. 여진족.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오면은 청나라, 후금 뭐 이렇게 연결되죠. 다 그 민족이 바로 말갈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원적 민족 체제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 기구로 보면요. 바로 10위. 중앙군이 10위 왕궁과 수도를 경비하고 있습니다. 10위. 지방은 뭐 각지에 배치하고 지휘하고 있더라라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교육기관으로서는 여러분들 자 봐봐. 고구려 소수리망이 세웠던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는 어떤 학교? 국학. 발해의 교육기관은 어디? 발해의 대학교는 주자감. 주자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각 나라별로 당의 유학생을 또 파견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 때는요, 이 문왕 때 교류 얘기했죠.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그래서 문왕쯤 되면 당나라와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둥반도에 여러분들 뭘 설치했냐면 바로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발해관의 설치는 당에 의해서예요. 당나라가 발해 사신들이 오니까 또는 발해 어떤 상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발해관을 설치한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발해관을 설치한 산둥반도에 발해관을 설치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본은요. 일본으로 가는 길도 있다. 이 발해하고 일본하고 아주 교류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길, 일본도를 통해 활발히 교류했다.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 일본으로 가는 길, 일본도.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해가 교류를 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의 그 대외 교류가 있어요. 신라 상설교통로인 아까 신라도 어느 왕 때 신라랑 교역을 하니까 좀 사이가 좋아지니까 어느 왕 때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어느 왕 때 문왕 때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했고요. 기타 거란, 뭐 서약과도 교류했다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역품을 보면요. 수출은 말이나 담비의 가죽,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피, 철, 인삼 이런 게 수출 많이 했고요. 수입은 뭐 서적, 비단, 귀금속, 강내 특산물. 뭐 이거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말이 유명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했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네, 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발해 문왕 때는요. 일본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고구려 계승했어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고구려 계승 국가를 좀 명확히 보내는 왕이 바로 또 문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했고 당의 영향을 받았던 발해. 오늘 배웠고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 펼쳐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요 앞에서 여러분들 발해관을 설치했다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발해관 설치한 게 아니라 당이 이 발해관을 설치해 준 겁니다. 됐죠? 이것만 확인 좀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맞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남북국의 문화입니다. 이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문화의 내용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